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빨리는 돌아서지 못할 것 같지만 네. 지금 이제 가격대로 보면은 이게 거의 저점권에 있는 거는 확실하다. 자, 우리 저자님과 이제 섹터들을 한번 좀 진단하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. 자, 반도체 쪽에 이제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속한 이제 반도체 섹터는 좀 요즘 좀 어떻게 보시나요? 반도체 섹터도 대표적인 수급의 문제죠. 네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 본연의 기업이 갖고 있는 가격의 문제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파생의 지렛대 역할을 더 많이 하잖아요. 네. 최근에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막 선물을 외국인이 막 땡기면 기관이 팔게 되잖아요. 기관이 파니까 기관 선물 팔면 현물을 사야죠. 네.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개념으로 이걸 갖고 최근에도 계속,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그런 면도 상당히 있다는 걸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이 반도체가 지금 힘든 게 앞으로가 좋아야 되는데 앞으로도 고생 조금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.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것들.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쉽게는 빨리는 돌아서지 못할 것 같지만 네. 지금 이제 가격대로 보면은 이게 거의 저점권에 있는 거는 확실하다. 근데 스피드는 좀 떨어질 거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자, LG화학, 삼성에서 SK이노베이션이 속한 2차 전지 쪽은. 2차 전지는 우리가 여태까지는 2차 전지 블루오션인 줄 알았어요. 네네. 근데 이제 최근에 느끼게 된 거예요. 네. 야, 이거 뭐 큰애가 불도 찾구나 하고. 네. 야, 이게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내재화한다고 그러고. 맞아요. 야, 이게 아닌가 봐.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잖아요. 그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는 진짜 블루오션이죠. 대한민국 최고야. 막 이랬는데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. 그래서 이제 조금 이 세트 메이커들, 그 지금 말씀하신 3사, LG 에너지 솔루션, 그러니까 LG, 그 다음에 SDI 삼성,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, 네. 이것들에 대한 시각은 조금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 대신에 소재 부품은 좋아요. 왜냐하면 뭐 내재화하고 누가 어디 가서 만들건 그건 필요한 거고, 네.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, 그런 쪽으로 좀 약간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이 들고, 뭐 굳이 세트 쪽에서 본다면은 그래도 SDI는 처음부터 마켓쉐어 경쟁을 안 했어요. 그럼 뭐 자기네가 좀 고가, 마진율 높은 배터리를 해서 그것만 하겠다. 이런 식이니까 모르겠어요. 그 전고체 쪽이 이제 지금 빠르게 나가고 있으니까 네. 뭐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소재 부품 쪽에 신경을 더 쓰시는. 그럼 네이버, 카카오 같은 이제 곳들이 속한 인터넷 쪽은요? 제가 말씀드렸죠. 이건 대선 끝나야 될 것 같아요. 얘네들이 골목상권 다 죽였어 뭐 이러면서 진짜 이게 공공의 적을 만들어 버렸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게 되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생활에 다 너무 많이 밀접돼 있어요. 너무 많이 밀접돼 있어서 그건 뭐 어쩔 수가 없고 네. 그거 조금 지나야 되지 않을까. 그 동안은 좀 뭐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네. 횡보하면 제가 보기에 기술적으로도 그때까지 끌고 가면 완만하게 볼 밑바닥 같이 만들면 네.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 네. 자, 현대차, 기아, 현대모비스에 속한 자동차, 뭐 자동차 부품주 쪽은.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요. 그래서 이거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. 네.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에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네. 조금 이것도 긴 호흡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. 자동차도. 자,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, 셀트리온 쪽이 속한 바이오 쪽은요? 바이오 쪽은 이제 좋아 보여요. 좋아 보이는데 이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바이오 이러면 뭐 코로나 막 이렇게.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보면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.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는 잘 만드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복제약 라인이라든지 그런 게 이미 이제 그 10개 막 풀가동 시키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그런 쪽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게 강화되는 게 난 거지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코로나에 대단한 물질을 만들었다.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FDA 공인을 못 받으면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? 그럼 뭐 우리나 쓰는 거죠, 그럼. 그렇죠, 그렇죠. 우리라고 뭐 동남아 몇 개국 쓰겠죠. 이거 갖고는 안 되죠. 이거는 뭐 개발비도 못 뽑아요.
그러니까 그런데 미국이 그게 쉽게 해주겠냔 말이에요. 그냥 아주 극한의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. 그럴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많이 떨어진다. 거기에 비해서 거기까지 갈 때까지 R&D 비용이나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바이오는 우리가 잘하는 거 하는 게 낫다. 잘 만드는 게 훨씬 낫다. 네.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삼바 우리 뭐 이런 것도 좋아 보여요.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, 넷마블, 펄어비스, 카카오게임, 이제 뭐 크래프톤 같은 뭐 게임주 섹터들. 이 게임주는요. 네. 이제 처음에 불 붙인 게 이 11월부터 게임주가 성수기거든요. 네. 이제 추우면 이제 집에서 게임 많이 한다.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어요. 네네네. 이게 이제 약간 계절적인 그런 게 있는 주식이에요. 네. 게임주가. 네. 그러다가 이제 올해는 여기에 NFT가 붙은 거예요. 네. NFT가. 그래서 지금 게임주 치고 이쪽에 관여 안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. 다 무슨 뭐 투자 관계니 M&A니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한다. 네.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암호화폐 지금은 디지털 자산이라고 불리지만 뭐 이름도 좀 그렇잖아요. 암호 막 이러니까 그렇죠. 네. 크립토 커런시를 그렇게 이제 불러온 건데 네. 그 기초적인 그 기본이 되는 그 기술이라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잖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. 근데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는 그 보안성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 NFT는 딱 고유성을 이제 거기다가 지정하는 네.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이게 뜨겁지만 더 갈 이슈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뭐 막 쫓아갈 수는 없지만 순간적으로 쉬고 뭐 이렇게 하면 앞으로 상당 기간 게임주라서가 아니라 네. NFT 관련 주식으로 네. 분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쪽이 좀 그러니까 게임주인데 뭐 NFT랑 관계가 없다. 아무 짓도 안 한다. 이러는 것보다는 그쪽에 적극적인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. 한국조선해운, 현대미포저서 뭐 삼성중공, 뭐 HMM 같은 조선해운 쪽. 이제 해운하고 조선하고 좀 분리를 하면 네. 제 생각에 해운은 어차피 이제 HMM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. 네. 그걸 빼고는 뭐 해임 운임은 제가 이제 그 해운사에도 좀 연락해서 알아보고 그러니까 뭐 내년까지 탄탄하대요. 네. 근데 뭐 HMM도 거의 분기에 1조씩 벌잖아요. 네. 뭐 딴 이제 사는이랑 뭐 시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이제 공매도에 직격탄을 맞았지만 이쪽은 뭐 실적으로 보면은 그런 이슈만 없다면 잘 올라가야죠. 네. 근데 이제 그런 쪽이 있고 하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운임이 폭등하니까 천연가스 운반선도 마찬가지예요. LNG도 그 LNG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거를 이제 운송해야 되는 그 배가 계속 발주 나오는 거 아니에요. 특히 이제 뭐 카타르인가요? 그쪽에 그 노스필드 그 대단 세계 최대의 광구니까 가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조선을 보는데 저는 조선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슈로 봐야 된다. 있을 이슈로. 네.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조선주 오래 매매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조선주는 그 그래프를 보면 지금까지 내가 지금 현재에서 왼쪽 그래프를 보면 이 오른쪽 그래프 그리기가 너무 좋아요. 여기서 막 상상의 나래를 피고 그러니까 오른쪽 그래프가 굉장히 왼쪽과 다르게 그릴 수 있는 말하자면 그런 주식이에요.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걸 이슈로 보니 배라는 게 그냥 후다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아니죠. 네.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문제가 앞으로 되는데 후판 가격도 상승하죠. 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그 재료도 동시에 따라서 올라가는 문제가 있고 텀이 너무 길다.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.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조선은 그냥 이슈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런 게 있을 때 그거 이렇게 사서 이익 나면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쫓아가시는 게 좋지. 난 이거를 뭐 장기 투자해서 뭘 한번 볼랜다 이런 대상으로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. 네.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. 네. 자, 현대건설, GS건설, 뭐 DLENC 같은 것들이 속한 건설주는 전 좋게 봐요. 좋게 보시겠죠. 대선 때문이라도. 좋게 보고 반드시 이제 이거 같이 보실 게 시멘트, 철강 꼭 같이 보셔야 돼요. 이거 이제 건설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고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몇 차례 분당, 일산, 신도시 막 만들고 그럴 때 시멘트 대란이 났었어요.
시멘트 가격이 실제로 그냥 현장 시장에서 5배씩 폭등하는. 예, 그게 뭐냐면 이게 건설이 이렇게 드라이브가 걸리면 건설이라는 게 시멘트 없이 어떻게 지어요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전파되는 한 묶음이 되는 거죠. 그거를 이제 같이 보셔야 되고 네. 어차피 이건 대선에서 그냥 뭐 대선 주자 누구랑 친하다 이게 아니라 정책 테마니까 이거는 뭐 그런 의미에서 보실 필요가 있죠. 좋게 봅니다, 이거. 자, KB금융, 신한지주, 하나금융지주들이 속한 좀 은행 쪽이랑 또 증권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? 좋게 봐요. 이것도. 근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. 문제는 뭐냐면 은행이 그렇게 되면 뭐 배당도 많이 주고 네.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은행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배당도 야 배당 많이 하지 말고 뭐 그런 말 들어야죠. 그게 조금 이제 우리나라 특이한 건데 은행주는 그것만 아니면 네. 뭐 결국은 이제 국내 금리도 금리 인상 덕을 보겠죠. 그런데다가 그렇죠. 이미 이제 뭐 아시지만 대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금리 많이 올랐어요. 현장에서는. 네. 네, 그런 의미로 보면은 좋다고 봐야죠. 증권 증권도 마찬가지죠. 네. 근데 이제 증권은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네.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. 증권은 어떻게 보면 작년 때문에 좋았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은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만약에 그 건설 쪽이 좋아지면 네. 의외로 증권도 좋아져요. 그게 왜냐하면 이제 증권이 그냥 주식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네.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요새 많이 하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게 뭐 정부 주도로 하면서 뭐 네.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개런티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일어난다면 네. 그거는 뭐 좋은 사업거리를 또 갖는 거죠. 네. 사실 그것 때문에 증권사들이 고생을 하면서도 속이 썩었거든요. 네.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. 근데 이제 그게 좀 살아나면서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. 증권에선. 자, 그럼 대한항공, 한진카, 아시아나항공, 진에어 속한 항공주 위드 코로나 세상인데 이제 좋은데 많이 올랐어요. 네. 많이 올랐어. 근데 이건 뭐 굳이 하신다면 네. 제 생각엔 네. 그냥 대장주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대장주가 아닌 데는 뭐 비행기가 편수를 늘려봤자 얼마나 더 늘리겠어요. 그렇죠. 그리고 비행기 한 대 태우는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네.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랬지만 지금보다 나아진다 위드 코로나의 개념이지 그렇다고 그래서 뭐 200명 타는 비행기에 500명 싣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맥시멈 캐파가 이미 정해진 산업이라는 거죠. 네.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좀 큰 쪽에서 선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. 메인. 자, 이것도 위드 코로나 관련된 섹터들인데 강원랜드 호텔신라 파라다이스, 뭐 롯데 관광가입, 하나투어 같은 것도 속한 호텔 레저. 좋죠. 좋은데 네.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면세점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선 얘기를 해야 되죠. 네. 근데 면세점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. 이제는 왜 옛날에는 중국 여행객들 와서 뭐 면세점 가서 막 물건을 막탁 이렇게 쓸어갔죠. 그래서 다이코라고 그래서 막 문 열면 막 뛰어가고 그랬잖아요. 뭐 사람 사서 아르바이트 사갖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. NFT라는 게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네. 유명한 메이커의 가방 하나가 있어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텔신라에 1000개가 배정됐다. 네. 그게 각각의 고유국을 갖고 있어요. 네. 짝퉁이 없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치면서 안 사도 돼요. 다른 루트가 생기는 거예요. 꼭 거기 가서 사야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제는. 그러면 다른 루트로, 그러니까 다른 커머스 라인이 자꾸 이런 거를 타고 성장하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. 근데 이제 뭐 오프라인에서 대면에서 파는 데는 네. 공항 같은 데도 그 공항공사에 엄청나게 렌트비 줘야 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 등등 보면 네. 이것도 그냥 이슈로 보시고 대항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이게 뭐 궁극적으로 막 살아난다? 끝까지 이렇게 보기는 좀 그렇죠.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. 위드 코로나니까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이제 위드 코로나에도 쓰잖아요. 네.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되면 벗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면 이제 화장도 많이 하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생각을 좀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. 조금 더 다음 그림을 좀 보고 있어야 되겠다. 예.
자, 하이브, JYP, YG 엔터테인먼트, CJN의 뭐 스튜디오 드래곤들이 속하는 뭐 엔터라든가 콘텐츠 쪽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. 많이 올렸죠. 예, 특히 많이 하이브, 올랐어요. 뭐 예, JYP, 그래서 YG. 이것도 그냥 하나의 이슈로 봐야 돼요.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. 메타버스에서도 그렇고 NFT에서도 그렇고 네. 이 엔터테인먼트 쪽은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강점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도 이거를 태워서 보내야 되는 기술은 또 다른 분야예요.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정도고 최근에는 이제 그 뭐 팬들 뭐 이서 NFT를 이제 적용하려고 뭐 오늘 보니까 뭐 하이브도 그거 한다고 뭐 이렇게 되니까 전부 다들 지금 안 할 수가 없어요. 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기는 하니까 처음에 그냥 개념 정리 안 되고 훅 달아오를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훅 달아오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한번 이제 정리가 옥석이 가려지겠죠. 예. 동서, 뭐 오리온, 농심, 하이트젤, 롯데칠성 같은 식음료 쪽은 이거는 가격 올려야 될 거예요. 왜냐면 워낙 압박이 심하니까. 네. 그러니까 이게 원재료가 뭐 안 올라 매일 새벽에 볼 때마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필연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쪽에 볼 수밖에 없고 네.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아니에요.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가 쉽게 떨쳐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뭐 식음료 중에서도 약간 그 주류 뭐 이런 네. 거 그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상당히 많이 좀 좋은 저걸 받을 거예요. 위드 코로나 되고 그런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이제 풀렸으니까.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거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. 근데 이거는 어쨌든 그 판가에 코스트 업된 거를 전이시키기가 참 좋은 업종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. 당분간은. 네. 예. 자, 신세계, 롯데쇼핑, 현대백화점, GS리테일, 뭐 VGF 리테일 같은 백화점, 편의점 쪽은요? 이게 단기적으로는 네. 좀 오를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커머스의 수단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어요. 네. 꼭 백화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 개념으로 이것도 접근을 하셔야지. 네. 이거를 갖고 뭐 예전에 뭐 십몇 년 전에 삼성전자 사는 기분으로 그건 아니다. 네.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다양한 커머스 수단이 네. 막 다채롭게 되고 네. 거기에 사용하는 것들도 뭐 새로운 이제 그 디지털 자산들로 막 결제되고 이런 게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오프라인 위주로 하고 있는 백화점이나 특이한 게 뭐냐면 백화점은 그런 인터넷상의 커머스를 열어도 잘 안 돼요. 그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백화점은 그 백화점이라는 건물에 간다는 개념을 우리가 자꾸 갖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거를 뭐 그런 정도 단기적 움직임의 수단으로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. 뭐 힐러홀딩스라는 영업무용, FNF, 신생인터내셔널 같은 의류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? 마지막입니다. 의류는 의류는 이게 너무 이게 심해요. 네.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그래도 제 모양 가는 거는 FNF 같은데 FNF 많이 올랐더라고요. 예,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그게 저는 이제 뭐 굳이 한다면 나머지는 뭐 이제 코로나 끝나면은 뭐 공장들 동남아 공장들 셧다운된 게 좀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뭐 그래서 갑자기 좋아지고 이러지는 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류는 그냥 뭐 보통 정도인데 네. 뭐 그렇게 막 관심을 가지고 굳이 관심을 가신다면 FNF 정도 움직임을 좀 추적해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. 저자님과 제가 올해 좀 상반기 한번 뵙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이제 두 번째 뵙고 이번에 이제 11월이니까 아마 또 다음 뵙는 건 내년 한 1월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어쨌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좀 11월, 12월 장 관련해서 마지막 투자 조언 좀 한마디만 주신다면. 이제 개인 투자가는 항상 그 말씀드렸지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깨지는 게 중요하니까 그 위험 관리를 원칙으로 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앞으로 남은 올해 시장이 특히 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 다행스러운 거는 그냥 제가 보기엔 전진 후퇴를 시장이 거듭하고 있지만 저점은 좀 올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너무 덤비면 서두르면 개인은 좀 손해난다. 그래서 오히려 좀 남보다 한 타임 늦게 그래서 좀 천천히 걸으시라 느리게 걸으시라
그게 오히려 나중을 보면 낫다.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오늘 만남의 손님은 한세우 저자님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